주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변상욱 대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 네. 예. 선배님이 20년째 하나도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닙니다. 속으로 많이 골맞습니다. 속으로는요? 예. 겉으로는 이렇게 20년째.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껏. 예, 뭐.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전 국민이 듣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박대출 의원은 듣기평가, 수능 듣기평가 출신이 아니어서 저도 그렇지만, 네. 예. 뭐, 저희 나이 든 사람들의 귀를 믿을 건 아닌데, 다만 좀 분명한 것은 네. 바이든과 날리면 네. 두 가지일 때, 바의 비읍과 예. 말리면의 미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비읍은 무성음의 파열음입니다. 그렇죠. 비읍, 파, 네. 파 이런 거죠. 무성음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음은 유성음의 유음입니다. 네.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읍, 예, 밈. 성분 분석을 하면은 완전히 다른 모양의 파장이 나옵니다. 네. 근데 다들 잘 모르겠다고 전문가들이 그런다는 거는 내가 왜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똥물을 내가 왜 뒤집어 써야 됩니까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아, 예. 그다음에 바이든이라고 할 때의 이제 모음을 보면 바이가 한 덩어리, 든이 한 덩어리에서 큰 바이 하나, 작은 든 하나, 두 덩어리로 나뉘는데 네. 날리면은 세 덩어리가 나와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건 금방 보시면 알고요. 아무튼 제일 확실한 영상은 뉴스 반장이라는 유튜브 영상과 예. 그다음에 보수 매체죠. 펜앤드마이크 TV.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분석이 돼 있으니까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면 뭐 충분할 거라고. 4101님께서 역시 앵커 출신 얘기합니다. 어우, 힘이 딱 있네요. 그런데 처음에 바이든으로 보도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140개 넘는 언론사에서 예. 다 얘기했고 TV조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조차도 바이든을 특정해서 기사를 쓰고요. 미국 내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편을 들어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외신도 다 그렇게 하고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국익 차원에서 보도하지 말아달라. 사적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든으로 이렇게 아예 거의 확실시 되는 바이든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 그 다음날 바뀝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저는 여기서 외교 참사라고 하는 부분을 뭘로 보느냐면 네.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외국어 실력이 안 되니까 예.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장면이 계속 풀영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답답했겠죠. 예. 심지어는 동시통역으로 영어로 동시통역이 돼서 나오는데도 그걸 헤드폰 쓰고 들으면 되는데 영어를. 네. 그 영어를 듣는 것조차도 옆에 통역 담당자가 수행으로 따라 붙어서 듣고 한국말로 다시 옮겨주고 그걸 듣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외교적인 현장에서의 이 문제는 상당히 고도에 집중된 예. 아주 순간순간에 판단력이 필요한 작업인데 네. 그걸 대통령이 하나도 수행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겨우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우리 장관들과 수행원들과 갑자기 우리 이제 뭐죠? 카메라가 딱 나타나니까 이제 한마디 하죠. 예. 아이고 말이야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면 외교적 참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문제는 항상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네. 투명하고 네. 그다음에 일사불란해야 됩니다. 네. 누구에게 기자가 살살 꼬드겨서 물어도 항상 똑같은 대답이 착 나오고 일관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뒤죽박죽인 거는 첫째 충성을 다해서 보필하는 사람이 없다. 네. 아니면 정말 예전에 모 비서관처럼 아주 센시티브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가 없다. 네. 아니면은 사실이 그게 아닌데 둘러대다 보니까 자꾸 갈수록 꼬인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셋 중에 하나인데 어디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네.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대충 뭐 그런 것들은 잡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뭐 바이든이었는데 갑자기 날리면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게 본질이 아니다. 네.
막말이 본질이 아니고 이게 MBC가 문제다. 언론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TF팀까지 꾸렸습니다. 계속 굴러갑니다. 예.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것은 국회에서 여와 야가 함께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하고 예. 그다음에 외교 문제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하고 함께 모여서 필요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따져 묻고 음성 전문가들을 불러서 분석한 자료를 갖다가 복수로 받아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궁금하면 해결하면 되는 거지. 예. 거리로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시내버스 타고 전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외치고 간다든가 거기에 보수 집회 그다음에 진보 집회가 막 엉켜가지고 국민들이 항상 이 혼란상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건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 제일 걱정되는 것은 벌써 외신들이 그런 보도를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는 거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저 속 썩이는 인간들 말에 걸핏하면 발목 잡고 네. 누구든지 다 국회를 욕하고 싶어 하죠. 화장실에서는 하겠죠. 많이 예. 어디나. 윤 대통령이 그거 했다고 해서 네. 당나라 총리나 뭐 대통령들이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예. 아유, 나도 그래. 속으로는 사실 나도 그래. 이렇게 할 건데 문제는 대통령실이 어떤 언론사에 위협적인 공문을 보낸다든가 네, 네. 여당 의원들이 몰려가서 나와라 사장 나와라라고 한다든가 민영화시키겠다. 예, 뭐 갑자기 그 소유 지분 구조를 갖다 바꿔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고요. 예. 국회한테 할 말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언론 탄압을 해서 언론을 갖다가 이리저리 통제하려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이것이 앞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게 더 어느 게 유리하고 불리하겠는가를 따지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직자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실 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뭐 본심이 나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문제를 풀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과 다른 보도 얘기하면서 진상을 밝히겠다, 진상을 규명한다고 했는데 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을 규명하라고 하면서 이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되게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사건 수사에서 음성이 중요한 단서가 될 때 그 음성이 잘 안 들리거나 희미하거나 하면은 지문을 분석하듯이 성문 분석을 합니다. 네. 성문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네. 본인만이 자기의 톤이나 그때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 부인과 형제 그리고 자녀들을 물어봅니다. 네. 아버지의 이 발언이 지금 뭘로 들리냐. 네. 근데 지금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옆에 있었던 외교장관. 네. 뭐 요 정도인데 근데 이게 희미하면 모를까 너무 뚜렷해요. 뚜렷하게 나왔으니까 국민들이 다 들었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MBC를 다 보고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들었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 61.2%는 바이든이 맞다. 그다음에 26.9%가 날리면이 맞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넥스트위크 리서치 조사입니다마는 네.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뒤집고 해명을 하실지는 제가 참 난감하다고 해명이 아니라 지금 언론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잘못했다고요. 네, 그래서 MBC가 언론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언론이 잘못했다고 안 하면 이 네. 문제가 계속 갈 것 같아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기세여서 걱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왜 M본부만 이렇게 타겟으로 잡아가서 계속 그러느냐라고 하면 네. 지금 여권에서는 다른 상당수의 언론사는 세미 얼라이언스 준 동맹 관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맨 처음에 이게 다들 보도하니까 할 수 없이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금슬금 다 묻어줄 수 있는 언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MBC. 그다음에 그럴까요? 약간의 지상파 방송사와 몇 개의 신문사들. 네. 이게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눌러놓고 가야지. 이번엔 밀리지 아니면은 말아야지. 정말 길어진다. 네. 싸움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집중적으로 일단 MBC를 먼저 맨 처음 보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네.
계속 누르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초장에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변상욱 기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요.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 의뢰로 지난 9월 26일 7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C 광주방송 그리고 넥스트위크 리서치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요. 네, 공정하거든요. 공정하게 방송하시는군요. 0328님께서 그냥 실수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하면 끝났을 일을 온 국민 며칠째 피곤하게 합니다. 누구나 막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말실수 아닌가요? 제발 좀 실수 인정하고 좀 마무리하자고요 얘기합니다. 나노야님께서 변상욱님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져요. 아시는 것도 많고 말씀도 잘하시고 말하는 것도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죠. 네, 참 멋쟁이입니다. 네. 20년 동안 멋쟁이로 살고 있는 변상욱 대기자와 지금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에서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탈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점점 수위를 높입니다. 국민의힘의 생각은 뭘까요? 국민의힘 생각은 일단 총선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네. 예, 여기에서 나름대로 기선을 제압당하면 총선에서 불리하고, 네. 그다음에 아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결정짓는 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한다면 네. 국민의힘도 일부에서는 그런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차기 총선의 공천에 관여하기는 정말 불가능해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는 대선을 거치면서 윤핵관이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했었는데 네. 그 윤핵관이라는 존재가 일단 해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간의 어떤 소통과 공조를 위해서 국민의힘 안에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교두보를 확보하고 심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인데 네.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비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넘기지 못하면 그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당정 간의 컨트롤을 갖다 담당할 만한 세력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필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민을 어떻게든 함께 넘겨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발생학적 오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좌파 방송에서 나온 거라 어차피 뻔한 거야 라고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제가 하나 퀴즈를 한번 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진보 보수의 대결로 가는 게 낫냐 좌파 우파의 대결로 가는 게 낫냐. 근데 누군가 저에게 네. 당신 진보요 그러면 좀 그렇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당신 좌파요 그러면 좀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대결로 가는 것보다는 좌파 우파의 대결로 가면 우파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넓어지고 범주가 커지죠. 예, 좌파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결국 총선을 앞두고 진보 보수의 구도보다는 좌파 우파의 구도로 가려고 이제 하나씩 작업들을 하면서 계속 MBC는 각성하라가 아니고 좌파 언론 MBC라고 앞에 자꾸 단서를 붙이면서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좌파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별 내색하지 않습니다만 좀 이번에 우리 대통령과 외교부에서 보여준 내용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외교적 리스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이 말씀을 좀 줄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짧게 요점만 추려가지고 그 외의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천성이 말이 많습니다. 그거 다 페이싱 효과라고 하는데 검사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말이 많은 검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제가 언제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페이싱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날 소통이 잘 됐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게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고 길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고 사장님이 갑질하면서 술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페이싱 효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요. 네. 간단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왜 그런 거 가르쳐 주냐고 또 누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떠나시기 전에 민생을 강조했어요. 민생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민생 얘기만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잠깐 외국에 나와 있지만 태풍이 어떻게 됐는가. 예. 태풍으로 민생 피해가 심하지는 않은가. 그렇죠. 계속 민생해서 지겨워서 못할 정도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제 민생 얘기 그만할래라는 정도까지 가야만 그 민생이라는 자기가 신경 쓰고 있다는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요약해서 그 메시지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일단 붙잡아 둬야 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간결하게 반복해서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도록. 네. 이것은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훈련이 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저널리즘에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익과 언론 보도 이렇게 상충할 경우 있는데 예. 처음에 뭐 국익을 위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자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반복되면 흔히 이제 우리가 좀 안 좋은 말로 많이 씁니다만 오기 네. 또는 이제 외래어로 곤조 뭐 이런 말 잘 쓰는데 언론에 이걸 건드리면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나름대로 느슨한 동맹 관계에 있던 언론들까지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러면 네. 곤란하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정직하고 진실한 게 최고의 정책입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외교적으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언론이 이걸 보도했는데 네. 정부가 이걸 가처분 신청으로 막아놨는데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정부는 사전 통제의 권한이란 없다. 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 정신에 상당히 위배되는 심각한 사안이고 정부가 이걸 갖다가 보도를 막을 충분한 합리적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 대법원도 국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미 판결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다만 이런 판결들을 차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사실 뭐 나라마다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네. 대통령의 말실수를 가지고 안 돼라고 140개 언론이 이미 보도했는데 그걸 마저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상욱 기자님께서 설명하다가 좀 말씀하셨던 덕물 같은 건 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곤조는 근성의 그 말이었는데 그 말도 저희들은 저는 사과합니다. 바로. 심하면 그런 말들을 쓰는데 네. 사실 그런 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